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신인간혁명 제9권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신문사입니다. 차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차례, 7페이지 신시대, 109페이지 봉추, 213페이지 광채, 315페이지 중망, 405페이지 어구해설, 418페이지 참고문헌 목록입니다. 신인간혁명 제9권 신시대 7페이지부터입니다. 신시대 생명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인간혁명이 필요하다. 그것은 왜인가? 금세 행하는 선의 수행이 인가라는 준엄한 이법에 의해 내세의 영원한 자기 자신의 생명에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964년 4월 1일 이날 총본산에 낙성된 대객전에서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의 7주기 법요식이 해외를 포함한 대표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도다의 7주기 법요에 앞서 오전 11시 반부터는 대객전 낙성을 경축하는 대법요식이 거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삼나무숲 한가운데에 우뚝 솟아있는 대객전을 보고 숨을 죽였다. 봄 햇살에 빛나는 상아빛 대전당은 웅장하고 장엄했다. 대객전은 높이가 30.87m, 연면적 1455평방미터의 5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각 층에 연꽃잎을 본뜬 회랑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 지붕은 조가비 구조라고 하여 두 개의 조가비를 겹쳐놓은 형태를 하고 있으며 그 큰 지붕과 기둥의 접점은 480개의 강구, 강철로 만든 둥근 구슬이 떠받치고 있었다. 이것은 지진 등의 흔들림에 대비한 내진 설계로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객전 건축의 특징 중 하나다. 1층은 광장으로서 옆에 있는 봉안전에서 어깨비를 받는 사람들이 비를 맞지 않고 대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탈리아식 대리석으로 만든 반짝이는 난간의 정면 중앙 계단을 오르자 선명한 빨간색과 흰색, 검은색의 도판을 붙인 봉안 그림의 도자벽화가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높이 3m, 폭 12m인 대작이다. 웅장하게 날개를 펼친 봉황의 모습은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니치렌 불법을 상징하고 있는 듯했다. 밑그림은 훗날 일본 예술대상을 수상하여 현대 일본화의 거장으로 불리게 되는 가야마 마타조가 그린 것이고, 도파는 도에게의 명장인 가토 도쿠로가 직접 구워 만든 것이다. 가야마는 이 밑그림을 위해 36장의 소묘를 그렸다고 한다. 그야말로 현대 일본을 대표하는 예술가가 그린 세계에 자랑할 만한 최고의 벽화다. 2층에는 신발장, 화장실 등이 있는데 수천 명이 순조롭게 입퇴장할 수 있고, 또한 화장실도 붐비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안되어 있었다. 청원자인 야마모토 시니치의 인간을 소중히 하는 생각이 반영된 설계였다. 3층은 이 건물의 중심이 되는 대강당으로 훤히 뚫린 천장에는 기하학적인 모양의 타이완산 노송나무 대들보가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었다. 이 대강당의 다다미 수는 560장, 약 280평이지만 본당과 예배당, 그리고 본당 주위에 있는 방까지 합하면 최대 5,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다. 대강당 정면에 위치한 어본존을 안치하는 불단에는 금색 알루미늄 판넬이 사용되었고, 문은 전동으로 개폐되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다. 수미단 바닥은 스웨덴산 검은색 화강암이 쓰였고, 그 바로 밑 콘크리트 초석에는 야마토 신시가 세계를 순회하며 모은 46개국의 돌이 묻혀 있었다. 그리고 대강당의 천장에는 동유럽 샹들리에가 찬란한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또 본당 주위에 길게 늘어선 방의 천장은 나뭇결이 곧은 캐나다산 삼나무 목판을 사용하였다. 도다 조세이가 대객전 건립을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은 대강당을 건립한 직후였다. 도다는 그 이전부터 강당을 지은 다음에는 객전의 건립이라고 말해왔었는데, 이때 다음 7년을 목표로 세계 평화의 기원을 위해 세계 최고의 재료들을 모아 대객전을 건립하도록 지시했다. 그 지남대로 신이치는 세계 각지를 돌며 입수한 귀중한 재료들로 대객전을 웅장하고 장엄하게 장식했다. 대객전 설계는 총본산의 봉안전과 대강당을 설계하여 사원 건축의 근대화를 개척한 기수로 주목받고 있던 건축가가 맡았다. 그는 이 건물을 후세에 영원히 남을 훌륭한 건축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연구와 실험을 거듭했다. CH가 도다의 7주기를 목표로 대객전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1960년 5월 3일 회장에 취임하는 본부총회 석상에서였다. 곧 대객전 건립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이듬해인 1961년 7월 21일부터 4일간에 걸쳐 대객전 건립을 위한 공양가입 신청을 받았다. 이 공양에는 140만 세대의 회원이 참가하여 약 32억 엔의 진심 어린 정제가 모였다. 그리고 도다의 5주기에 해당하는 1962년 4월 2일에 기공식과 더불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기초공사에서는 폭이 약 60m, 길이 약 50m에 걸친 지반을 7m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 콘크리트를 다져 넣었다. 건물이 영구히 무너지지 않도록 토대를 만들기에 각별히 힘을 쏟았던 것이다. 대객전의 설계자나 시공자 모두 1000년, 2000년 후까지 길이 남을 일본을 대표하는 종교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또 건설의 망치 소리와 더불어 동지들의 광선 유포를 향한 의기는 높아만 갔다. 도다 선생님의 7주기와 대객전의 낙성을 절복으로 장엄하게 장식하자. 그것이 동지들의 슬로건처럼 되었다. 그리고 처음에 목표로 했던 300만 세대를 여유있게 돌파하여 400만 세대가 넘는 광포확대라는 대환희 속에서 이날을 맞이했던 것이다. 낙성을 경축하는 대법요에는 정재계의 인사를 비롯하여 각국의 대사관 관계자와 해외 보도진 등 다수의 내빈 모습도 볼 수 있었다. 4층에 해당하는 대강당의 회랑에는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2200여 개의 지부기와 남녀 청년부의 깃발이 불빛에 반사되어 식전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었다. 제1부 경축법요가 개막되었다. 독경에 이어 니사스 법주가 경축문을 봉독하기 시작했다. 지금 실로 광선유포의 때가 온 것인가. 장각회가 출현하여 이제 30년. 절복에서는 아직 짧지만 신도가 이미 400만 세대를 넘었으니 실로 주용 천개의 보살이 금세의 구원 하종의 불법을 홍윤케 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 경축문에서는 야마모토 신이치가 도다 조세의 대객전 기진의 유지를 받들어 세계를 순회하며 각국의 토석과 명산품을 수집하여 대객전을 완공한 것을 칭송한 다음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제부터는 수리를 가하여 근행을 행하고 방법의 마연, 악마가 불도 수행이나 선행을 방해하는 일을 퇴치하여 광선유포를 맞이할 것을 맹세한다. 환희에 넘친 700년 이래의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한 종문인의 맹세였다. 그런데 이 낙경으로부터 불과 30여 년 총본산 대석산은 방법의 마산 그 자체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법수 니케는 그 화려한 대객전에 아무런 수리도 하지 않고 무참히 해체하고 만다. 니켄에게 니타스 법수는 선사다. 스승이다. 그러나 질투에 가득 찬 그는 스승의 업적을 기리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한 이 건물을 남김없이 파괴해버린 것이다. 그것은 대객전이라는 건물에 그치지 않고 정제를 공양했던 140만 세대에 이르는 회원들의 진심 어린 정성을 파괴한 것이었다. 아니 심심한 니치렌 불법의 대법리 그 자체를 니케는 파괴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법회에서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로부터 공양 목록을 복납받은 니타스 법주는 이에 대한 수령사를 신이치에게 건네고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년 정종 법화강 총강도로 임명한다. 갑작스러운 발표였지만 그것은 훨씬 이전부터 니타스 법주가 신이치에게 자신의 의향을 이미 전달한 상태였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법화강 총강도로서 모든 신도를 총괄하여 광선유포의 지휘를 하게 되었다. 식전은 제1부 경축법요에서 제2부 낙성식으로 옮겨져 경가보고에 이어 종문 총감의 인사 순서가 되었다. 일본 불교 건축사에 아니 세계 종교 건축사의 길이 남을 이 대백년의 하얀 꽃잎에 감싸인 듯한 아름다운 대객전을 공양해 주셔서 여기에 일종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회장 선생님, 대객전의 공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총감은 전 세계 인류가 가랑하고 있는 것은 세계의 평화이며 대성인의 이상도 지구인으로서 그 자각을 촉구하여 인류의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여기에 세계 평화와 광선유포의 축인근행을 올리는 대객전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야마모토 회장이 세계를 돌며 자재를 수집하여 대객전을 건립한 것은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내빈에게 불륜을 맺게 하려는 대자비의 표출이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끝맺었다. 내빈의 축사에 이어 마침내 신이치의 인사 순서가 되었다. 신이치는 대객전 건립의 기품을 말한 뒤 힘줘 호소했다. 니치렌 대성인은 3대 비법초에서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며 어서 1022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광선유포의 때가 마침내 도래했음을 깊이 실감하는 것은 저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각해도 격전에 격전을 거듭하여 30여 년의 역사를 새겨왔습니다만 그 발자취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봄이 찾아왔습니다. 황금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받아온 이상으로 대공덕을 받아 인생을 만끽하면서 더욱 강하게 단결하여 반드시 광선유포를 실현해 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맹세를 서로 굳게 다짐하는 날로 하고 싶습니다. 노도와 같은 찬동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이치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오늘의 이 성대한 식전에 참석하지 못한 동지 여러분에게 아무쪼록 안부 잘 전해주십시오. 끝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이렇게 일부러 왕림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 인사로 하겠습니다. 신이치의 인사가 끝나자 축하연이 있었다. 그리고 대객전 앞 광장에서 펼쳐진 음악대와 고족대 행진을 끝으로 낙성 대법요는 끝났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 도다조세의 실주기 법요가 이 대객전에서 거행되었다. 밤에는 보수비가 내렸지만 안개 속에서 불빛을 받은 대객전은 은빛 광채를 바라고 있었고 빨강, 파랑, 초록, 노랑의 4가지 빛깔의 조명을 받으며 춤추는 광장의 분수는 꿈의 세계를 연상하게 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학회가 제1의 목표로 삼아왔던 도다의 7주기 법요가 바야흐로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스승과 했던 맹세를 완수하고 이날을 맞이한 신이치의 가슴에는 제자로서의 자긍심과 기쁨으로 충만했다. 도다가 세상을 떠난 후 스승의 구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문화생들의 결의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신이치는 홀로 일어서 힘껏 달려왔다. 신이치는 스승인 도다에게서 받은 불멸의 황금과 같은 수많은 지도를 오히려 스승이 돌아가시고 없을 때를 위한 하나의 지표이자 규범으로 생각해왔다. 그리고 도다의 말에 담긴 참뜻을 헤아려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왔던 것이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재를 모아 대객전을 건립하라는 말을 들은 신이치는 도다의 염원은 전 세계 광선유포에 있다고 여기고 몸소 세계를 돌며 좋은 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세계 강포의 개척에 착수했다. 그리고 해외에 25개 지부를 만들어 1만여 명에 달하는 해외 멤버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단순히 세계의 좋은 자재만을 모으는 일이라면 결코 힘든 일이 아니다. 그는 형식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도다의 정신에 입각해서 스승의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간파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전혼을 기울여왔다. 여기에 진정한 사제의 길이 있다. 신이치는 대객전의 강당의 모습을 나타내고는 전국에서 모인 5,000명의 동지에게 깊이 머리 숙여 인사했다. 함께 이날을 목표로 침식도 잊은 채 절복행에 매진해온 공전의 용자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독경이 시작되었다. 신이치는 공손히 향을 피우면서 만감을 담아 도다에게 보고했다. 선생님, 신이치는 선생님 생전에 약속드리고 제3대 회장 취임일에 결의한 선생님의 실추기까지 해원 300만 세대의 달성과 대객전의 건립 기준을 모두 이루어냈습니다. 신이치의 가슴에는 도다 조세이가 만연의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그려졌다. 독경과 창제에 이어 유재들의 인사 순서가 있었다. 청년부장 아케즈키 에이스케, 부인부장 기요 아라가스, 부이사장 세키 히사오와 주저기 요시, 그리고 이사장 하라야마 고이치가 각각 자신들의 생각을 피로했다. 그 중에서도 세키 히사오는 깊은 감개를 담아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전에 도다 선생님은 마키구치 초대회장께 선생님의 진정한 위대함은 생전에는 좀처럼 알지 못할 겁니다. 돌아가신 후가 아니면 선생님의 위대함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도다 선생님의 위대함 역시 돌아가시고 난 후 야마모토 선생님의 행동을 통해
다시금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야마토 선생님은 도다 선생님이 제시하신 원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실현하시며 스승을 선양해 오셨다. 또 선생님은 자주 나는 실천과 행동의 회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야마토 선생님이 이루어내신 위협을 보면서 도다 선생님은 이렇게 많은 구상을 하고 계셨구나.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구나 하고 매일매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야마토 선생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선생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다 문화생의 진정한 삶의 자세이며 도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사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야마토 선생님은 드디어 본문의 시대다. 광선유파를 끝까지 달성해 가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7년을 목표로 선생님의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광포에 매진해 갈 결심입니다. 이세키 이사오의 결의는 모든 도다 문화생의 마음이기도 했다. 도다는 3대 회장을 시켜라 라고 말하며 3대 회장을 시킨다면 광선유포는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선언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제3대 회장을 시켜주는 힘이 되는 것은 제자다. 다시 말해 도다 문화생도 신이치를 스승으로 하여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제3대 회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창가의 단결이란 스승을 중심축으로 하여 광선유포라는 지상의 목적을 위해 함께 생애를 거는 사사로움이 없는 용자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제를 떠나 광선유포는 없다. 실로 이 7주기 법요를 기점으로 신실을 중심으로 한 사제의 톱니바퀴가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해도 좋다. 그야말로 새로운 광포를 전개해갈 본문의 시대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의 인사 순서가 되었다. 큰 박수를 치면서 모두 신이치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그리고 그의 말을 기다렸다. 신이치는 도다 조세이의 7주기 법요를 성대히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다음과 같이 힘차게 호소했다. 우리 도다 문화생들은 오늘을 새로운 출발의 제1보로 해서 다시 한번 7년 앞에 제2의 목표를 정하고 광선유포를 위해 평화사의 건설을 위해 용감하고 강하게 대승리의 전진을 개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찬동과 공감의 박수소리가 일었다. 신실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도다 선생님의 소설 인간혁명을 집필하여 남겨주셨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소설 인간혁명을 집필하여 남겨주셨습니다. 그 소설은 도다 선생님 자신을 모델로 삼고 주인공 간씨가 독방에서 자신의 전 생애를 광선유포에 바치겠다는 결의를 굳히고 이렇게 외치는 부분에서 끝났습니다. 그보다 5년 뒤늦게 부록하였고 그보다 5년 앞서 천명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그란 공자를 말합니다. 당시 45세였던 도다 선생님은 공자가 40에 부록했고 50에 천명을 알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자기 자신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1945년 7월 3일 추록하신 선생님은 이윽고 해장이 되어 해원 75만 세대의 달성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완수하고 1958년 4월 2일 영산으로 떠나신 것입니다. 도다 선생님이 묘우공이라는 필명으로 인간혁명을 저술하기 시작하였을 때 선생님은 저에게 신이치 이 소설을 읽어라. 만약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마음대로 고쳐도 좋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인간혁명의 지필을 모두 끝마쳤을 때 매우 흐뭇해하시던 선생님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선생님이 추록하신 후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쓰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추록한 다음부터인 인간혁명 소편은 신이치 자네가 반드시 써라. 내가 죽을 때까지의 모습을 엄연히 써서 남기는 것은 자네다라고 자네다라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의지를 가슴 깊이 새겨왔습니다. 야마모토 선생님이 마침내 인간혁명의 속편을 집필하신다. 동지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참석자들의 기쁨은 환성과 노도와 같은 박수소리가 되어 장례를 메아리쳤다. 야마모토 신실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따라서 이 도다 선생님의 7주기를 기하여 선생님의 추록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발자취를 인간혁명의 소편으로 집필하여 남기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제자로서 스승께 진심으로 보은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묘오공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제자인 나는 법오공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의 첫 글자를 합치면 묘법이 됩니다. 오공이라는 것은
불법에서 설하는 공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묘법의 묘는 불법에서는 불계를 뜻하고 법은 구계를 의미합니다. 또 묘는 법성, 다시 말해 깨달음이며 법은 무명, 즉 미혹입니다. 그 원리에서 말하면 묘는 스승이고 법은 제자라는 것이 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3권, 5권, 7권, 10권 이렇게 거듭하여 지금까지 도다 선생님께 받은 모든 지도를 포함하여 그동안 선생님께서 이룩한 업적을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생님을 괴롭히고 탄압해온 인간들에 대해서도 기록하여 남기겠습니다. 더불어 학회에 대한 평론가나 학자, 정치가들의 비방이나 비판에 대해서도 남김없이 모조리 타파하는 소설을 만들 결심입니다. 이 집필은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기에 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하기에는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다문에서 문화장을 대표하여 한두 분에게 자료 수집 등의 일을 부탁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모로 여러분의 협력을 구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대에 부풀어 힘찬 박수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신씨는 이렇게 호소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간부 여러분은 광선유포의 길은 멀고도 험한 도정이므로 건강에 유의하여 몸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후배를 포용하여 훌륭히 성장시키면서 단결제일로 앞으로 7년의 대승리를 향해 나아갑시다. 또 도다 선생님의 유족이나 친척분들은 선생님과 똑같은 공덕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도다 선생님을 스승으로 받들고 광선유포로 매진해 가시기를 진심으로 염원하며 제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도다 조세이의 칠축이 법연은 세계 강포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막을 내렸다. 이튿날인 4월 2일은 전날과 달리 맑게 갠 파란 하늘 아래 후지산이 햇빛을 받으며 그 수려한 자태를 드러냈다. 이날은 오전 9시부터 대객전에서 도다 조세이의 칠축이 정당회가 거행되었다. 이날 인사에서 신이치는 본문의 시대가 갖는 의의에 대해 언급했다. 이윽고 우리 창가학회도 본문의 싸움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본문의 시대란 화희의 광선유포, 즉 불법을 근저로 한 평화 문화의 꽃을 피우는 왕불명합의 총마무리 단계입니다. 또 개인으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혁명의 총마무리를 함과 동시에 지역과 직장에서 훌륭한 실증을 보여 신뢰의 꽃을 피우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용의 보살인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인류의 리더로 성장하여 민중의 행복을 위해 자유자재로 지휘를 하며 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하는 시대가 바로 본문의 시대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도다 선생님의 칠주기를 목표로 전진해 왔습니다만 이미 이 칠주기 법에는 법화경에서 말하는 정문의 화성유품이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화성의 비유와 같이 하나의 임시적인 목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각자가 기심의 화성유품을 떠나 어떤 사람은 기심의 본문, 종지 용출품을 나타내어 지용의 보살의 모습을 증명하고 광포의 훌륭한 리더로서 활약해 가주었으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심의 본문 실력품을 나타내어 대법 공통의 투사가 되어 묘법 유포의 사명에 끝까지 살아가 주었으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심의 본문 수량품을 나타내어 일체중생 성불득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결국 각자가 기심의 본문을 나타내어 한 사람도 퇴전하지 않고 왕불명합의 용자로서 다음의 진련을 향해 전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새로운 본문의 시대의 문이 열린 것이다. 법요가 끝난 뒤 신이치는 대표 멤버들과 함께 총본산에 있는 도다 조세이의 묘로 향했다. 일행이 도다의 묘 앞에 도착하자 대기하고 있던 음악대가 세계 강포의 노래를 연주했다. 신이치는 삼나무 숲에 울려 퍼지는 학회가를 들으며 동양과 세계 그리고 민중의 행복과 평화를 늘 염원해온 스승을 대신하여 힘 닿는 한 세계 대공으로 웅비할 것을 결의했다. 묘 앞에서 독경창제를 시작했다. 신이치는 스승 도다 조세이에게 다음 7년의 목표로서 해원 600만 세대의 달성을 맹세했다. 확대 없이 광포는 없다. 포교의 실천 속에 진정한 자비의 행이 있으며 거기에 자신을 인간혁명하는 직도가 있다. 당시 일본의 총 세대수는 약 2300만 세대였다. 해원 600만 세대가 달성되면 일본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가정에 어본전이 유포되는 것이다.
학회는 이미 400만 세대를 넘어섰고 지금의 기세로 나간다면 더 높은 목표를 내걸어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신씨는 조급하게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인재를 육성하면서 착실하게 광포의 수량을 늘려가고자 했다. 또한 오로지 절복만을 추진하는 활동이라면 확대는 쉬울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문화, 교육,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적극적으로 사회 건설에 힘쓰며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이른바 한 사람이 몇 사람분의 역할을 하면서 포교에 매진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600만 세대를 달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여하튼 신씨가 구상한 보문의 시대를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 하는 과제였다. 독경 창제를 마치고 청년부장인 아케즈케 에이스케의 주의에 맞춰 신세계의 노래를 합창했다. 신씨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선생님, 청년부도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더욱 강해져 신세계의 하늘을 높이 비상해 가겠습니다. 안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사장인 하라야마 고이치가 답례 인사를 하고 도다주세이를 기리는 칠주기 법회의 모든 의식은 무사히 끝났다. 거대한 삼나무의 저편에는 백설이 쌓인 후지산이 빛나고 있었다. 신씨의 마음은 상쾌했다. 하늘 높이 치솟은 후지처럼 그의 흉중에는 지금 600만 세대 달성이라는 지표가 큰 산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또다시 대전진을 시작한 것이다. 눈부신 햇살이 신씨를 사로잡았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도전의 투혼이 불타고 있었다. 성묘를 마친 후 총본산 대강당에서 불교 철학 대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첫 회의가 있었다. 이 대사전 편찬은 3월 본부간부의 석상에서 회장 야모토 신씨가 제안한 것이었다. 그때까지 학회에는 교학 해설서는 있었지만 본격적인 불교 사전은 출판되지 않았다. 물론 사회에는 몇 가지 불교 사전이 있었지만 니치른 불법에 대해 틀리게 기술한 부분이 많았다. 학회가 본문의 시대를 맞아 불법을 근저로 한 다학적인 평화 문화의 활동을 전개해 가려면 그 기반이 되는 교학을 심화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기에는 교학을 연찬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올바른 불교 사전의 제작이 불가결했다. 교학은 현실이라는 복잡하고 거친 바다에서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항로를 제시하는 나침판이 된다. 불법을 사회에 여는 본문의 시대에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학이라는 확고한 계도를 확립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불교 철학 대사전은 학회 차원에서 발간하기로 하고 우선 연내 제1권의 완성을 목표로 하여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300만 총 등산에는 이해 4월 2일부터 다음해 3월 25일까지 약 1년간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 기간에 등산을 실시하는 날은 257일로 하루 평균 1만 2천여 명의 사람들이 등산하게 된다. 등산회를 무사히 대성공으로 끝내기 위해 신씨는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거듭 검토해왔다. 신씨는 300만 총 등산을 맞이하여 순회 간부들에게도 몇 번이고 이렇게 호소해왔다. 신심을 하고 있으니까 또 기원하고 있으니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사고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강한 결의, 일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서의 사전의 조심, 어서 1192쪽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몇 번이고 검토하여 만반의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신심입니다. 내실현 불법은 진실한 인간주의입니다.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학회는 안전을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며 감탄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300만 총 등산의 운영은 바로 이러한 신치의 사상을 훌륭하게 관철한 운영이었다. 300만 총 등산을 맞이해 수송대책위원회, 위생대책협의회 등을 설치하여 모든 부분에서 만반의 대책을 마련했다. 수송을 위해 국철과 논의를 거듭하여 월간 3,400대의 임시열차를 확보했다. 또한 등산자가 위험한 장소를 걷거나 비에 젖지 않도록 역사의 개축도 추진하였다. 특히 도카이도 본선 후지역에서 갈아타지 않고 미노부선 후지노미야역까지 열차가 직통으로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두 역을 전면 개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더욱이 총본산에서 급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운송이나 병원의 확보 등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면밀한 태세를 갖추었다. 위생면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서 식사는
열로 완전 살균하고 진공팩으로 포장한 진공도시락을 배포하기로 했다. 그리고 1회 45분 만에 3,000명의 도시락을 만들 수 있는 주방도시였다. 그 외에 침구센터를 세워 하루에 1,200, 300장의 이불 건조와 수선, 세탁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이 획기적인 시도였다. 한편 하수처리장도 완벽하게 갖추라는 신이치의 지시에 따라 건설에 착수하여 지난해 10월에 완성했다. 그는 건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도 철저하게 관심을 기울여 대책을 세워왔다. 그 하수처리장을 신이치는 직접 둘러보며 하수처리 과정을 꼼꼼하게 검사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300만 총 등산의 막이 올랐다. 여기에는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도 많은 멤버가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다. 미국 총지부의 제1지는 3월 19일 비행기로 일본에 왔다. 도다 주세의 7주기 법회에도 참가하고 4월 7일에 일행 126명이 귀국길에 올랐다. 그리고 그 후에도 5월, 6월, 7월에 미국 멤버들의 등산이 예정되어 있었다. 또 남미 총지부 멤버는 제1진인 5명이 우선 항공편으로 3월 26일 일본에 왔다. 이어서 4월 5일 남미의 제2진 13명이 배로 요코하마항에 도착했다. 당시 브라질의 상파울로에서 일본까지의 왕복 여비는 비행기편이 1,500달러였으며 배편도 500달러나 되었다. 일본에 온 남미 총지부 멤버 대부분은 이주한 지 수년이 된 일본계 사람들로 맨손으로 시작하여 점차 생활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 만큼 모두 도항 비용을 염출하기란 쉽지 않았다. 멤버들을 태운 아르헨티나호가 브라질 산토스항을 출발한 것은 2월 25일이었다. 일행의 단장은 지구부장인 고야마 만조우였다. 1956년 일본에서 입회한 그는 2년 후에 브라질로 농업 이주를 떠났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1960년 10월 야마토 회장이 처음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고야마는 그의 지도를 듣고 결의했다. 좋다. 나도 반드시 공독의 체험을 보여 도다 선생님의 7주기에는 일본에 가자. 그는 일본에서 화해를 했던 경험을 살려 글라디올러스 재배를 시작했다. 주위에서는 꽃재배로 과연 생활할 수 있을지 의아해했지만 이내 궤도에 올랐다. 그런데 지난해 대한파로 서리가 내려 애써 키운 꽃이 거의 못쓰게 된 것이다. 이래서는 일본에 갈 여비도 마련할 수 없다. 고야마는 절망적인 기분을 억누르고 어떻게든 공경을 타게 하고자 필사적으로 창제했다. 그리고 얼마 안 남은 글라디올러스의 꽃을 팔려고 보니 한파로 생화가 풍기 현상을 빚어 가격이 폭등해 있었다. 급작스럽게 여비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야마는 산토스 항을 힘차게 출발했다. 일행 13명은 모두 비슷한 생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생활비를 절약하고 혹은 몇 년에 걸쳐 갚아야 하는 장기 대출을 받아 비용을 마련했던 것이다. 산토스에서 일본까지 배를 타고 오는 데에만 거의 40일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생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들이 목표로 해온 도다 선생님 7주기인 올해 일본에 가서 야마토 회장을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출항할 날을 맞이했던 것이다. 멤버에게는 일본에 가서 신심을 배워오자는 구도의 숨결이 맥동하고 있었다. 배 안에서 보내야 할 날들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모두 함께 맹세했다. 자담회도 남녀로 나누어 주 2회 실시했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전체 자담회도 실시했다. 또 매일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각각 1시간씩 어서를 공부하는 모임도 만들었다. 형제초, 간요 8번초, 자병대소 건실위목 등을 차례차례로 연찬해 갔다. 일행이 탄 아르헨티나호는 대서양을 북상하여 카리브해를 건너고 3월 11일에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여 태평양으로 나갔다. 그리고 3월 19일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다. 여기서 로스앤젤레스 멤버와 연락을 취하고 아르헨티나호에서 미국과 브라질의 합동자담회를 열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25명이 참석했다. 20일이 넘는 항해 뒤에 동지를 만나게 된 브라질 벗의 기쁨은 뭐라 말할 수 없었다. 서로 초면이었지만 굳은 악수를 나누고는 마치 친척 같은 친근감으로 금방 한마음이 되었다. 오랜 여행의 피로도 날아가 버리고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합동자담회는 체험담의 결의 발표가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모두 3개 강포의 노래를 합창했다. 이 노래도 여행하는 동안에 배워 익혔던 것이다. 노래를 함께 부르며 드디어 광포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피부로 실감했다. 또 자신들이 그 성구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 기쁨과 긍지가 복받쳐 올랐다. 2시간 정도의 합동자담회였지만 브라질 멤버에게는 최대의 활력이 되었다.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납시다. 헤어질 때에는 어깨를 부둥켜 안고 서로 격려의 말을 주고받았다. 아르헨티나호는 로스안젤레스에서 북상하여 샌프란시스코에 기항했다. 그리고 태평양을 횡단하여 곧장 일본으로 향했다. 산토상을 출발한 이래 모두 뱃멀미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태평양을 횡단하기 시작하면서 배의 흔들림은 한층 더 격렬해졌다. 배가 심하게 흔들려 식사 때에는 테이블에 식기를 올려놓을 수도 의자에 앉을 수도 없는 날이 계속되었다. 창밖에는 비가 세차게 내리치고 파도가 엄니를 드러내듯이 선체를 덮치고 있었다. 뱃멀미로 머리가 어지러워 일어날 수 없는 멤버가 속출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식사를 하지 못했다. 또 일어나서 근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3명의 멤버 중 2명밖에 안 되는 때도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며칠간은 어서 공부나 자담에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단장인 고야마 만조가 흔들리는 배 안에서 벽을 잡고 기대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 배 여행은 광선유포와 닮았구나. 잔잔한 날도 있고 거칠게 비바람 치는 날도 있다. 하지만 큰 파도라 할지라도 헤쳐나가는 수밖에는 없다. 생각해보니 야마모토 선생님은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언제나 힘차게 광포의 시위를 하고 계시는구나. 모두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배의 흔들림이 어느 정도 수그러졌을 때 한 장년부가 제안했다. 고야마 씨, 자담회를 엽시다. 아무리 배가 흔들린다고 해서 그저 누운 채로 일본에 도착한다면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요. 그 말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부인부 멤버가 말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야마토 선생님의 사진을 걸어두고 자담회를 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 좋지요. 선생님이 자담회에 와 계신다고 생각하면 힘도 나고 말이죠. 고야마가 대답했다. 여전히 심하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자담회를 시작하자 저마다 힘차게 결의를 말했다. 배 안에서 열린 자담회는 다른 승객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승객들은 처음에는 모두 아침 저녁으로 경을 잊고 들어보지도 못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단체를 신기하게 여기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창각회 회원이라는 걸 알자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렸다. 학회는 폭력 종교라든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의 모임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배 안에서 하루하루 멤버와 생활하는 가운데 그 명랑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호감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자담회에는 쾌활한 웃음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넘쳤다. 승객들은 차츰 학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담회가 열릴 때마다 2-3명의 신뢰자가 참석하였다. 그 가운데는 훗날 입회한 사람도 있었다. 또 어서 공부도 계속하여 마지막에는 배 안에서 교학시험까지 치렀던 것이다. 한편 야마모토 신이시는 남미 총지부 멤버가 25일에 산토스를 출발했다는 보고를 받자 조석으로 항해의 무사고와 모두의 건강을 진지하게 기념하며 계속해서 제목을 보냈다. 그리고 4월 5일 아침이 되어 남미 멤버가 탄 배가 요코하마에 입항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씨는 곧 최고의 환영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5일 새벽 아르헨티나호는 요코하마 항 앞바다에 정박해 있었다. 오전 9시 반에 접안할 예정이었다. 멤버는 드디어 일본에 도착한다고 생각하니 감격과 흥분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날이 새자 쉴 새 없이 가판을 드나들며 오래간만에 찾아온 일본의 경치를 바라다 보았다. 오전 7시경에는 모든 멤버의 모습을 가판 밖에서 볼 수 있었다. 7시 반을 막 지났을 무렵 파도를 헤치며 항구에서 아르헨티나호 쪽으로 한 척의 론치, 소형 증기선이 다가왔다. 멤버가 들고 있던 창각해 남미 총지부라 씌어진 깃발 아래에 멈춰선 론치에서 세 사람이 힘차게 손을 흔들면서 외쳤다. 학회원이죠? 어서 오십시오. 론치에는 마중 나온 학회 간부가 타고 있었다. 이런 곳까지 마중 나와 주었구나. 멤버들은 일제히 손을 흔들었다. 깃발도 크게 좌우로 흔들렸다. 흐르는 눈물이 앞을 가려 눈앞에 론치가 희미하게 보였다. 오전 9시 40분 아르헨티나호는 부두에 접안했다. 그러자 항구에서
세계횡포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기하고 있던 요코하마 출신의 하회원 300명이 부르는 환영의 합창이었다. 가판에 선 남미 멤버의 눈에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눈물을 닦으며 부두에 서서 부르는 벗의 노랫소리에 맞춰 목청껏 학회가를 불렀다. 모두 오랜 여행으로 쌓였던 피로가 풀리면서 금세 원기왕성해졌다. 환영의 답례로 단장 고야마 만조가 가판위에서 인사했다. 동지 여러분,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미 총지부에서 저희 13명 건강하게 일본에 왔습니다. 저희들 모두 남미에서 이제 겨우 생활 기반을 다진 상태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일본에 가고 싶다. 일본에 가서 야마모토 선생님을 뵙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약 40일이 걸려 일본에 왔습니다. 여비를 마련하는 것도 큰일이었습니다. 휴가를 내려고 무척 고생했습니다. 뱃멀미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환영을 받으니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환희가 솟아오릅니다. 감격한 나머지 고야마 만조의 말은 도중에 자주 끊겼다. 그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하고는 힘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지금 일본에 와서 좋습니다. 동지 여러분이 이토록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정말 행복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일본에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신심을 배워 13명 전원이 크게 성장하여 남미로 돌아가서 광선유포의 물결을 일으켜갈 결심입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환영하는 동지의 눈에도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부두와 선상에서 같은 신심을 하는 벗들은 서로 손을 흔들며 격려의 말을 주고받았다. 남미 동지의 마음과 일본 동지의 마음이 엮어낸 환희가 교차하는 명화였다. 신인간혁명 제9권 신시대 42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상 오죽헌이었습니다.